혹시 냉장고 문을 열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좋네라며 뿌듯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장고가 음식을 안전하고 맛있게 오래 보관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감자, 토마토, 심지어 꿀과 같이 우리가 매일 냉장고에 보관하는 일부 식품들이 맛과 영양분을 잃고 심지어 해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학적 근거와 실용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냉장고에 절대 보관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흔한 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식사를 변화시키고 건강을 증진하며 어쩌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얼마나 잘못해왔는지 놀라게 할 간단한 보관 팁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된 지혜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감자입니다. 소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주식인 감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부엌에서 발견되는 이 다재다능한 덩이 줄기는 부드러운 으깬 감자, 노릇하게 구운 감자, 바삭한 감자 튀김, 심지어 푸짐한 감자 그라탕까지 수많은 편안한 요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가족 저녁 식사와 아늑한 저녁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흔히 저지르는 작은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차갑게 보관하면 신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흔한 습관은 감자의 맛과 품질을 조용히 망칠 수 있는 미묘한 실수입니다. 감자가 냉장고의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흑빛 껍질 아래 갇혀있던 천연 전분이 빠른 속도로 당으로 변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감자의 특징을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질감은 거칠고 불쾌하게 나달처럼 변하며 맛은 이상하고 거의 역겨운 단맛을 띠게 되어 부드러운 으깬 감자나 완벽하게 튀긴 감자칩에서 기대하는 풍부하고 짭짤한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튀김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익숙한 짭짤한 바삭함을 기대했지만 달콤한 간식과 더 비슷한 맛이 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실망스럽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단순한 실망 이상입니다. 이 보관 방식을 재고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크릴라마이드라는 화학 물질 때문입니다. 당분이 많은 감자가 튀김기의 뜨거운 기름이나 오븐의 강렬한 열과 같은 높은 조리 온도에 노출되면 이 화합물이 부산물로 형성됩니다. 아크릴라마이드는 특정 암과의 잠재적 연관성에 대해 연구되어 과학계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감자튀김 한 번 먹는다고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보관 결정조차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왜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자는 습기를 싫어하며 냉장고는 악명 높은 습한 환경입니다. 그 습기가 덩이줄기 속으로 스며들어 부패를 촉진하고 감자를 부드럽고 물컹하거나 심지어 끈적거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아무리 양념을 해도 가릴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늘하고 어둡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찬장 선반, 부엌 찬장, 운이 좋다면 지하 저장고 같은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풍입니다. 습기를 가두고 감자를 질식시키는 비닐봉투는 버리고 대신 통기성이 좋은 종이봉투,
그물 주머니 또는 감자가 숨쉬고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간단한 바구니를 선택하세요. 마지막 꿀팁입니다. 감자를 양파와 멀리 두세요. 모든 뿌리 채소를 함께 보관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양파는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방출하여 감자를 몰래 망치는 주범처럼 작용하여 감자가 너무 일찍 싹이 나거나 썩게 만듭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적절한 조건에 보관하면 감자의 건강하고 풍성한 본질을 보존하여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음을 달래주는 편안함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다음은 기술적으로는 과일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채소처럼 느껴지는 부엌의 인기 품목인 토마토입니다. 샌드위치에 얇게 썰거나 생기 넘치는 샐러드에 깍둑 썰기를 하거나 풍부한 소스로 끓이거나 토마토는 식탁에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토마토의 촉촉하고 달콤하며 새콤한 맛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면 그 마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모든 것을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해준다는 것은 널리 퍼진 믿음이지만 토마토에게는 맛과 활력을 은밀히 빼앗아가는 변장한 도둑입니다. 토마토는 섬세한 존재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공간에 넣으면 낮은 온도가 특유의 단맛과 촉촉함을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숙성 과정을 멈춥니다. 맛이 깊어지는 대신 둔탁하고 푸석푸석하며 생기가 없어집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면 햇볕에 잘 익은 맛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창백한 모조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판되는 토마토가 왜 그렇게 맛이 없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냉장고가 범인일 것입니다.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토마토는 심장 건강과 심지어 암 예방과 관련된 강력한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풍부합니다. 냉장 보관은 귀중한 리코펜 수치를 감소시키므로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충분한 이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현명하게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이와 같은 작은 손실들이 쌓입니다. 간단한 조정을 통해 맛과 영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왜 덜 만족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토마토의 잠재력을 존중하며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실온의 조리대 위에 이상적으로는 꼭지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아 덩굴이 붙어있던 자리에 생긴 흉터를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세요. 아직 약간 단단하다면 며칠 더 두세요. 자연스럽게 완전히 맛있게 익을 것입니다. 토마토가 완전히 익어서 바로 먹을 수 없을 때만 냉장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도 서빙하기 전에 실온으로 다시 데워 맛과 질감을 되살리세요. 제대로 보관하면 토마토는 촉촉하고 풍부하며 생기가 넘쳐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다음은 양파입니다. 이제 부엌의 숨은 영웅인 양파에 주목해 봅시다. 이 매운 국은 수프부터 볶음 요리까지 모든 것에 깊이, 향, 그리고 풍미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한다면 몇 가지 불쾌한 놀라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양파는 냉장고의 차갑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 반응은 피해야 할 부적합성을 증명합니다.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당분과 전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의 차갑고 습한 환경 속에서 그 당분은 불안정해져서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 결과 양파는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을 잃고 부드럽고 물컹하거나 심지어 끈적거리게 됩니다. 요리에 썰어 넣을 때 원하는 질감은 아닐 것입니다. 맛도 변합니다. 지나치게 단맛이 나거나
곰팡이가 생기면서 이상한 톡 쏘는 맛이 나기도 합니다. 양파를 필수 불가결하게 만드는 그 날카롭고 강렬한 맛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음은 향기 요소입니다. 양파는 강렬한 향으로 악명이 높으며 냉장고 안에서는 그 냄새가 갇히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버터는 양파 맛이 나고 딸기는 이상한 냄새를 풍기며 심지어 우유에서도 수상한 짠맛이 날 수 있습니다. 양파 맛이 나는 우유를 한 잔 따르거나 양파 향이 나는 버터를 토스트에 바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코 식욕을 돋우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냉장고에 손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통째로 보관하세요. 습기를 가두고 부패를 유발하는 비닐봉투는 피하세요. 대신 공기가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는 바구니, 종이봉투 또는 그물망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양파를 감자와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함께 보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감자는 양파의 부패를 촉진하는 가스를 방출하여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조용한 경쟁을 유발합니다. 이미 썰거나 껍질을 벗긴 양파라면 냉장고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렬한 냄새를 가두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단단히 싸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적절한 보관을 통해 통째로 된 양파는 신선하고 풍미 가득하게 유지되어 냉장고를 향기 전쟁터로 만들지 않고도 요리를 향상시킬 준비가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맛 그 이상이며 전통입니다. 마지막으로 맛과 전통이 똑같이 중요한 요리의 초석인 마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스타 소스에 다지거나 매운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굽거나 일요일 로스트에 문지르거나 마늘은 식탁의 따뜻함과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마늘과 냉장고를 함께 두는 것은 매력을 떨어뜨리고 본질을 손상시키는 부적합한 조합입니다. 마늘이 냉장고의 차가운 품에 안기면 오래지 않아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마늘 쪽에서 녹색 싹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싹은 마늘의 대담하고 흙냄새 나는 맛을 날카롭고 불쾌한 맛으로 바꾸는 쓰디쓴 작은 침입자입니다. 추위는 또한 마늘이 싫어하는 습기를 불러들입니다. 그 습기는 마늘 쪽을 부드럽게 만들고 곰팡이를 피게 하거나 부패를 촉진하여 한때 자랑스러웠던 마늘, 구근을 슬프고 물컹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늘의 다공성 특성 때문에 주변의 냄새를 흡수하여 순수하고 매운맛 대신 지난주 남은 음식에 희미한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숨을 쉬게 해야 합니다. 마늘 구근 전체를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그물 주머니, 열린 바구니 또는 간단한 옹기 그릇이 효과적입니다. 공기순환은 마늘의 동맹군으로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단단하고 향긋하게 유지해 줍니다. 일단 구근을 쪼개면 며칠 안에 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신선한 맛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미리 다지거나 으깬 마늘이라면 냉장고에 잠깐 보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단단히 밀봉하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늘을 기름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고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여 보툴리누스균과 같은 세균 위험을 피하세요. 제대로 보관하면 마늘은 불같은 매운맛과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유지하여 요리와 그 요리가 만들어내는 추억 속에 마법을 불어넣을 준비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2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째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벨벳처럼 부드럽고 버터 같은 속살, 생기 넘치는 녹색, 그리고 심장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자연의 경이로움입니다. 이 과일이 전 세계 주방에서
사랑받는 이유도 당연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바삭한 토스트 한 조각에 듬뿍 바르거나 약간의 단맛을 더해 거품이 풍부한 스무디로 만들거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바삭한 샐러드 위에 섬세하게 썰어 올리는 모습을요. 아보카도는 식탁의 풍부함과 영양을 더해주는 현대적인 요리의 아이콘으로 탐닉적이면서도 건강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보관이 중요하며 냉장고는 대부분의 경우 믿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보카도가 아직 단단하고 익지 않았다면 냉장고에 넣는 것은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아보카도는 에틸렌 가스에 의해 자연적으로 숙성되는 과정에 의존하며 이 조용한 연금술은 실온, 즉 부엌 조리대 위에서 주변의 따뜻함을 받으며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익지 않은 아보카도를 냉장고의 차가운 공간에 넣으면 그 과정을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남는 것은 제대로 부드러워지기를 거부하는 완고하고 돌처럼 단단한 과일입니다. 한입 베어 물면 맛이 없고 분필 같은 질감으로 기대했던 크리미한 즐거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설상가상으로 너무 일찍 냉장 보관한 일부 아보카도는 불쾌한 고무 같은 질감이 생기거나 심지어 속이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익어 보이지만 결코 제대로 익지 않는 연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것은 잠재력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제 아보카도가 완벽하게 이거 살짝만 눌러도 부드러워지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냉장고가 여기서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아주 잠깐 동안만 가능합니다. 익은 자르지 않은 아보카도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과숙성으로 향하는 행진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이상 너무 오래 두면 마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속살이 물기가 많아지거나 질겨지고 귀중한 건강한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며 맛은 풍부하고 견과류 같은 맛에서 시거나 밍밍한 맛으로 변합니다. 미묘한 변화이지만 어떤 아보카도, 애호가라도 슬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잘랐다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입니다. 공기에 노출된 크리미한 녹색 표면은 빠르게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하고 먹음직스럽지 않은 덩어리로 부드러워집니다. 이에 맞서 싸우려면 자른 면에 레몬이나 라임 주스를 살짝 발라주세요. 산성이 산화 과정을 늦춥니다. 그런 다음 밀폐 용기에 단단히 밀봉하거나 플라스틱 랩으로 꼼꼼히 감싸세요. 이 작은 요령은 그 맛있는 매력을 조금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노련한 요리사와 검소한 할머니들의 지혜에서 얻은 꿀팁을 알려드릴까요? 익지 않은 아보카도가 빨리 부드러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도구나 속임수에 의존하지 마세요. 자연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갈색 종이 봉투에 넣어두세요. 사과와 바나나는 모두 에틸렌을 강력하게 방출합니다. 봉투를 접어 닫고 가스가 조용히 마법을 부리도록 하세요. 인공적인 방해 없이 숙성 과정을 촉진할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빛을 발할 준비가 된 아보카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익지 않은 아보카도는 조리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익도록 하고 완벽하게 익었을 때만,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만 냉장 보관하세요. 그렇게 하면 부드럽고 영양가 풍부한 간식을 얻을 수 있으며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을 것입니다. 6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함의 선물입니다. 달콤함이 담긴 황금빛 초승달 모양으로 부드럽고 촉촉하며 칼륨과 천연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수세대에 걸쳐 주식이 되어 왔으며 아이들의 도시락만큼이나 할머니의 조리대 옆 오렌지 한 그릇 옆에서 조용히 익어가는 소박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본능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사람이라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나나는 따뜻함을 좋아하는 열대 과일로 추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거의 하루 만에 쾌활한 노란 껍질이 얼룩덜룩한 갈색이나 짙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처음 보면 상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너무 익어서 최상의 상태를 지난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를 잘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속살은 여전히 단단하고 나달이 많으며 완고하게 익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역설입니다. 추위는 숙성 과정을 중간에 멈춰버려 노인처럼 보이는 바나나를 남기지만 맛은 생것처럼 밋밋합니다. 이것은 부패가 아니라 과학에서 냉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추위는 바나나의 세포벽을 파괴하여 겉모습을 속이는 변색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다시 실온에 두더라도 원래의 단맛이나 질감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과일로 위장한 실망감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온에 보관하여 자연스러운 속도로 익도록 하세요.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반점이 생기는 완벽한 상태로 변할 것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바나나 거리에 걸어두세요. 간단한 장치로 조리대에서 바나나를 들어올려 멍이 드는 것을 최소화하고 각 구부러진 다발 주위에 공기가 고르게 흐르도록 합니다. 거리가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릇이나 접시에 놓아두세요. 하지만 사과나 배처럼 에틸렌을 많이 방출하는 과일과는 멀리 두세요. 숙성 속도를 늦추고 싶다면 바나나가 자체적으로 에틸렌을 생성함으로 알아서 잘 익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너무 익어 부드럽고 향긋하며 갈색 설탕 반점이 생기기 직전이라면 냉장 보관하고 싶은 유혹을 참으세요. 대신 냉동하세요. 껍질을 벗기세요. 나중에 냉동된 껍질과 씨름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원하시면 둥글게 썰어서 냉동백에 넣어두세요. 이 서늘한 보물은 스무디에 섞거나 오트밀에 넣거나 촉촉하고 달콤한 빵을 굽는데 아주 좋습니다. 옛날 방식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익은 바나나를 포크로 으깨서 작은 용기나 얼음 틀에 담아 냉동하세요. 팬케이크, 머핀 또는 간단한 간식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핵심은 바나나가 조리대 위에서 숨쉬고 익고 자연스럽게 달콤해지도록 하여 나중에 맛보거나 보관할 준비가 될 때까지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3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7번째 음식은 자르지 않은 멜론입니다. 멜론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오후에 먹는 수박 한 조각을 생각해 보세요. 턱 밑으로 즙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요. 아니면 아침 식탁에 놓인 칸탈루프 한 조각을요. 그 주황색 속살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원한 허니듀 멜론 한 조각도 빼놓을 수 없죠. 상쾌하고 은은한 맛입니다. 멜론은 수십 년 동안 가족 식탁을 장식해 왔습니다. 그 촉촉한 달콤함은 자연의 풍요로움을 조용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째로 자르지 않은 멜론을 집에 가져오자마자 냉장고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다면 맛과 영양 모두에서 그 빛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멜론은 덩굴에서 딴 후에도 숙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부드러워지고 당분이 많아져 한 입 베어 물 때 갈망하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통째로 멜론을 냉장고에 넣으면 그 아름다운 변화가 멈춥니다. 추위는 당분 생성 과정을 멈춰 밋밋한 과일, 즉 촉촉함 대신 물기가 많고 생생함 대신 밍밍한 맛을 남깁니다. 특히 수박은 냉장고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차갑고 상쾌한 맛은 차가운 온도 아래에서 세포 구조가 무너지면서 나달처럼 푸석푸석해집니다.
칸탈루프와 허니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살이 고무처럼 질겨지고 섬세한 단맛은 잊을만한 맛으로 사라집니다. 맛뿐만이 아닙니다. 실온에 보관한 멜론이 냉장 보관한 멜론보다 항산화제 수치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칸탈루프의 베타카로틴이나 전반적인 비타민C를 생각해 보세요. 이 화합물들은 건강을 위한 전사로서 염증과 싸우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세포를 젊게 유지합니다. 멜론을 너무 일찍 냉장 보관하면 맛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르지 않은 멜론을 조리대 위에 자랑스럽게 올려놓고 완전히 맛있게 익도록 하세요. 하지만 일단 잘랐다면 냉장고가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자른 조각을 플라스틱 랩으로 단단히 감싸거나 밀폐 용기에 넣어 공기와 세균을 막으세요. 그런 다음 최상의 신선도와 안전을 위해 3, 4일 이내에 드세요. 그 이상 보관하면 질감이 너무 부드러워지고 맛이 밍밍해지며 부패 위험이 커집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통째로 된 멜론은 조리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익도록 하고 먹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자른 조각을 냉장 보관하세요. 그렇게 하면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촉촉하고 영양가 풍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계절에 상관없이 여름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8번째 음식은 빵입니다. 빵은 부엌의 심장 박동이며 인류의 가장 오래된 위안 중 하나입니다. 모든 바삭한 덩어리와 부드러운 조각 속에 전통의 무게를 담고 있는 음식입니다. 버터를 듬뿍 바른 따뜻한 빵 한 조각이든 점심으로 높이 쌓은 푸짐한 샌드위치든 아침 커피와 함께 먹는 바삭한 토스트 한 조각이든 빵은 끊임없는 존재이며 배와 정신을 모두 채워주는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빵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한다면 그 매력을 보존하기는커녕 빵의 질을 더 빨리 떨어뜨린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인 현실은 냉장이 빵을 더 빨리 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차가운 공기는 많은 것을 보존함으로 틀린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빵은 다릅니다. 범인은 노화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빵 속의 전분 분자가 식으면서 재결정화되어 부드럽고 유연한 조각이 건조하고 부서지기 쉽고 질긴 것으로 변합니다. 냉장고는 특히 빵이 썰어져 있거나 공기에 노출된 경우 이 변화를 가속화하여 어제 갓 구운 빵을 하룻밤 사이에 그림자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내부만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의 습기가 껍질 속으로 스며들어 눅눅하고 슬프게 만들고 내부는 딱딱해집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바삭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질감의 영혼을 잃은 맛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며칠 안에 빵을 다 먹을 계획이라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실온 보관하세요. 빵 상자가 있다면 빵 상자에 보관하거나 원래 포장재나 느슨하게 밀봉된 종이 봉투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빵이 너무 빨리 마르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어 부드럽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비닐봉투도 괜찮지만 습기를 가두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껍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샌드위치 빵에는 좋지만 소박한 장인빵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빵이 많다면 냉장 보관하지 말고 냉동하세요. 이미 썰어져 있지 않다면 먼저 썰고 플라스틱이나 냉동백에 단단히 싸서 보관하세요. 먹고 싶을 때 토스터에 굽거나 오븐에 두면 갓 구운 날과 거의 똑같은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부엌에는 갓 구운 빵의 향기가 퍼질 것입니다. 빵은 수세기 동안 식사와 추억의 초석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사워도우부터 파리의 바게트까지 보관 방법에 약간만 주의를 기울이면 단기적으로는 실온에 보관하고 장기적으로는 냉동하여 그 유산을 존중하고 부드럽고 풍미 가득하며 생기가 넘치는 본래의 모습 그대로 모든 조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4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9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꿀은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단순한 감미료 그 이상으로 역사의 한 조각이자 치유사의 치료제이며 지구의 조용한 노동의 맛입니다.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수천 년 된 꿀 항아리가 발굴되었는데 여전히 완벽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꿀의 거의 영원한 본질을 증명합니다. 꿀은 항균 작용을 하고 진정 효과가 있으며 끝없이 다재다능합니다. 토스트에 뿌리거나 차에 넣거나 잠 못 이루는 밤에 병에서 바로 떠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꿀은 한 가지 간단한 요청을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꿀이 차가운 온도에 닿으면 결정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크 같은 실이 두껍고 나달 같은 덩어리로 변하고 때로는 단단한 덩어리로 굳어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먹어도 안전하지만 비스킷에 바르거나 카모마일 차에 넣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질감은 액체금에서 나달 같은 것으로 변하고 라벤더의 속삭임이나 클로버의 밝음과 같은 섬세한 꽃향기는 실용성을 넘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냉장은 미묘한 위험, 즉 습기를 유발합니다. 병이 단단히 밀봉되지 않으면 차가운 공기가 작은 물방울 형태로 응축되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꿀의 천연 방부제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막아주지만 과도한 수분은 발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너무나 간단한 대안이 있는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꿀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찬장이나 식료품 저장실, 즉 실온에서 열과 직사광선을 피해 단단히 밀봉된 병에 보관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번거로움도 요란함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꿀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병을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에 담그세요. 끓는 물은 꿀의 좋은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부드럽게 저어주면 다시 흐르는 액체 상태로 녹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꿀은 조금만 요구하고 많은 것을 주는 선물입니다. 항산화제, 효소, 그리고 순수하고 변질되지 않은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몇 년 동안 선반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아침을 밝게 하고 저녁을 달래줄 것입니다. 모든 방울 속에 담긴 조용한 기적입니다. 10번째 음식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부엌의 영혼이며 수천 년 동안 옮기진 나무에서 짜낸 액체 보물입니다. 음식이 생계이자 성례인 지중해 가정에서 소중히 여겨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재료 그 이상입니다. 빵에 뿌리고 스튜에 넣고 건조한 겨울철에 갈라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사용했던 세대와 우리를 연결하는 의식이며 실입니다. 부드럽고 매콤한 맛, 황금빛 녹색 광택, 그리고 심장에 좋은 폴리페놀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은 맛과 건강의 초석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신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스포일러 경고.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는 타당해 보입니다.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보존되죠. 하지만 올리브 오일, 특히 좋은 엑스트라 버진 콜드프레스, 정제되지 않은 올리브 오일의 경우 냉장이 역효과를 냅니다. 저온에서는 굳어져 흐려지고 걸쭉해지며 때로는 섬뜩해 보이는 왁스 같은 흰색 덩어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천연지방이 응고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쯤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붓거나 요리하거나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드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반복적인 냉각과 해동은 미묘하게 풍미를 떨어뜨려 여러분이 돈을 지불한 풀향기나 과일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냉장고는 더 은밀한 적, 즉
응축을 유발합니다. 차가운 공기에서 병 속으로 습기가 스며들면 기름과 섞일 수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불편한 동료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를 초래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했을 때는 결코 생기지 않을 박테리아나 산패를 촉진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3가지 숙적이 있습니다. 열, 빛, 그리고 공기입니다. 냉장고는 열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특히 문을 열 때 빛을 막아주지는 못하며 그 은밀한 습기 문제를 막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것입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보상 없이 품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올리브 오일을 찬장이나 식료품 저장실에 서늘하고 어두운 구석에 보관하세요. 스토브의 열과 창문의 햇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좋습니다. 어두운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통이 이상적이며 빛의 손상을 막아주고 뚜껑을 단단히 닫으면 산소를 차단하여 기름이 산패되는 과정을 늦춥니다. 제대로 보관하면 올리브 오일은 몇 달, 심지어 1년 동안 신선하게 유지되어 향, 색, 그리고 건강에 좋은 항산화제를 유지합니다. 옛날 방식의 경의를 표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요리용뿐만 아니라 추위로 갈라진 손에 바르고 친구들이 모였을 때 따뜻한 빵에 뿌리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수프에 넣는 것입니다. 병 속에 담긴 보살핌이며 단순하고 기본적인 그리고 관대한 것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추방이 아니라 모든 요리와 조용한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부엌에 정당한 자리를 주세요. 자, 냉장고보다 더 나은 보금자리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10가지 흔한 식품을 알려드렸습니다. 크리미한 아보카도부터 황금빛 꿀까지 각각은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그리고 보살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의 진정한 메시지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음식은 단순히 칼로리나 유통기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편안함, 그리고 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매일 내리는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주목하고 가장 단순한 품목, 예를 들어 빵 한 덩어리나 마늘 한 구근조차 훨씬 더 섬세한 것에 주는 것과 똑같은 존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작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 어머니가 만들었던 레시피를 기억하는 방법, 또는 아버지의 일요일 아침 식사 냄새. 이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행할 때 그것들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러니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거나 양파를 서랍에 던져 넣기 전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원래 의도된 방식인가요? 종종 우리가 찾고 있는 지혜는 과학 연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 조부모님이 하셨던 방식, 그리고 편리함이 상식을 가로막기 전에 우리가 하던 일들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냉장고보다 더 나은 보금자리를 필요로 하는 10가지 흔한 식품을 알려드렸습니다. 크리미한 아보카도부터 황금빛 올리브 오일까지 음식을 보관하는 작은 변화가 맛, 영양, 심지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것 중 여러분의 삶에 실천할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어쩌면 토마토를 조리대 위에 두는 것일 수도 있고 감자를 식료품 저장실에 아늑한 곳에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더 현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주방 팁씩 말이죠. 다음 시간까지 음식, 집, 그리고 자신을 잘 돌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